내경이 1.5m인 관관의 압력이 10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인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강제의 허용 응력이 1500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관관의 최소 두께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공식을 활용해서 그대로 풀어줘도 되지만 이때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식이 적용될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이 있을 때 흙에 묻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관의 두께에 따라서 압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내압을 받게 되겠고 흙에 대한 압력을 또 받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제에 대한 허용 응력과 그 다음에 관관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께라는 것은 우리가 양쪽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곱해주고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것은 나눠주면 되겠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강제의 허용 응력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것이 분자에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또한 이때 두께는 내경의 커짐에 따라서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비례관계이므로 우리가 분모가 아닌 분자에 곱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소 두께 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압력이 분자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10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은 분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500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였냐면 내경과 우리가 두께의 관계는 내경이 커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자에 곱해지기 때문에 1.5m가 곱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면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를 100cm로 단위 환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5cm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 시설 중 착수정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위가 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원류관이나 원류웨어를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2번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 벽체의 상단간에는 60c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맞는 보기. 3번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마지막 필요에 따라 응집제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취수시설인 집수매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집수매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량 취수에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에 대소관계 없이 이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 바닥에 매몰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사 유입으로 수질 변동이 크다고 했는데 집수매거인 경우에는 토사 유입이 적으며 수질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교재 해설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 해설 부분을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담수화 방식 중 증발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32번 같은 문제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변화와 상불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상변화 방식에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증발법과 그 다음에 결정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발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증발법에는 다단플래시법, 그 다음에 다중효용법, 그 다음에 증기압축법, 투과기압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발법 이 세 가지 보기에서 추가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증기압축법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수화물법은 결정법에 해당이 됩니다. 결정법. 자, 그럼 결정법에 해당되는 곳에서 가스수화물법과 뭐가 있냐면 냉동법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실기시험에 상변화에 관련된 방법이 무엇이 있나 했을 경우에는 증발법, 결정법을 적는 것이 아니라 증발법에 포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결정법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수 배제 방식 중 분류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유식과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유식은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합쳐진 것이고 분류식은 분리된 녀석이다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식인 경우에는 일단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천시에 원류가 없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수관은 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수관과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천시에도 원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과 오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을 여러 개 매설했을 경우에 겹쳤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즉 함유식은 이미 합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류식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과 오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00cm인 원형 관로에 물이 2분의 1로 차서 흐를 경우 이 관로의 경심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경심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식을 그대로 외워주면 되겠죠. 만관이거나 2분의 1일 경우 경심알은 어떻게 구한다? 4분의 D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D값은 우리가 100c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100 나누기 4이기 때문에 25cm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